안녕하세요, 미카리입니다. 제가 택시 자격증 전국 동일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청원을 한 지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국민청원 여러분들이 5만 명이 동의를 해줘야 국회에서 통과되고 법안이 마련이 되는 것이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러한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일단 먼저 그렇게 제 뜻과 같이 동의를 해 주신 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하나의 보험을 또 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다시 보완을 드렸고요.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국토부에다가 제가 또 청원 글을 올렸었습니다. 청원 24를 통해서 제가 청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청원은 이제 오늘 날짜로 종결이 됐습니다. 처리 완료됐다고 나왔죠. 이 택시 자격증 전국 단일화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청원 24에 국토부에다가 제가 청원을 했었고요. 그것이 2024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택시 자격증 전국 동일화를 해야 된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이 택시의 이 지역화, 서울 택시가 경기도에서 영업을 할 수 없듯이 경기도 택시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 이 총량제, 개인 택시 총량제, 아니면 법인 택시 총량제, 아니면 택시 총량제와 이런 것에 관련돼서 거기와 혼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택시 자격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택시 자격증이라는 것은 내가 택시를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지 그런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그 자격증 내용은, 자격 시험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일단 택시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차량에 관련된 문제, 손님 응대하는 것에 대한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지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마다 택시 자격증을 따야 하는 그 이유가 이 지리 문제였습니다. 내가 경기도 사람인데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이 서울 지리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맞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가 맞춰지면 합격이 되고, 내가 서울 자격증을 따서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내가 또 갑자기 이사를 인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인천에 대한 지리 문제를 또 공부를 했어야 되겠고요. 근데 사실 지금 그런 지리 문제 공부했다고 해서 그 지리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아니죠. 지금은 거의 플랫폼 택시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내비로 다니기 때문에 굳이 이 시험을, 그 지역 시험을 보지는 않아도 지금, 그리고 국토부에서 내는 그런 시험, 이 택시 자격증 지리 문제도 지금 축소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크게 지리와 관련돼서 크게 비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이라고? 그냥 택시 자격증, 일단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양시 택시를 가지고 서울에서 다시 영업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 지역에 맞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택시가 모질라서 택시를 시에서 계속 또 발급을 하는 시가 있는 반면에 택시가 넘쳐나서 또 감차를 해야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와 이 자격증과 택시 넘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을 왜 지역 간의 어떠한 것이라고 반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버스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도요, 경기도 버스가 경기도에서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서울로 가려면 강역버스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버스 회사가 나는 그냥 강의버스 할 거야. 강의버스 하고 나는 그냥 시내버스 할 거야. 시내버스 하고 그냥 나는 고속버스 할 거야. 그래서 고속버스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총량제라는 것입니다. 버스도 총량제가 있고 또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격증이라는 건 뭐죠? 내가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것을 지금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버스를 내가 경기도에서 몰지 서울에서 몰지 이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자격증을 따면 전국 어디에서나 버스를 할 수가 있어요.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유독 택시만 내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만 택시를 하고 다른 지역을 했을 때 다른 자격증을 따야 될까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던 거고, 물론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하기정 TV의 하기정 님께서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하셨던 거고,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이것을 바꿔야겠구나. 특히 법인 택시 기사님들, 이사를 다니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지역을 옮기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역을 옮기게 되면은 자격증도 따로 따는 것은 고사하고 택시를 팔아야 합니다. 양도를 하고 그 지역에서 다시 양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하죠. 하지만 법인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옮겨 다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격증을 따고, 물론 자격증 땄다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교통연수원 가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자격증을 왜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자격증 하나 있으면은 그 지역 연수원에서 교육 8시간 교육받고 4시간 교육받고 택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격증이 뭔데 그 지리 문제, 결국 그 지리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자격증을 다시 따야 된다? 그 지리 문제 보면은 그러면 지리의 그 지역에 관련돼서 그 지역의 지리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 문제 몇 문제나 된다고. 그래서 제가 청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국토부에서 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다음에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기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청원법에 따라서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날라왔는데요.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법인택시 14년째 근무 중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화물 운수 종사자 자격, 버스 운전 자격, 택시 운전 자격이 있습니다. 화물 운수 종사자 자격시험과 버스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그 자격증으로 해당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 자격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서울에서만 해당 일을 할 수 있고, 인천에서 택시업을 하려면 다시 인천에서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택시업을 하려면 부산에서 자격증을 다시 취득을 해야 하고, 택시 전업을 하면서 지자체별로 다를 것이 없고,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택시업을 하려는 지자체의 교통연수원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자격증을 지자체별로 취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자체별로 특성 및 교통여건, 지리 등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따로 지자체별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화물이나 버스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 자격도 전국 단일화해야 합니다. 이에 택시 자격증 전국 단일화로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했습니다. 처리 결과와 이유인데요. 안녕하십니까. 택시 행정 업무과가 관심에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하께서 국민 제안 재심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우리 부 혁신 행정 담당관에서 실시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택시 운송 자격증 전국 통합 건의 내용입니다. 국토부의 이제 답변 내용인데요. 관할 사업구역 내에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 운송 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지리 숙지도가 중요하여
현재 지역별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내비게이션 등의 발달로 지리 지식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버스 화물 자격증처럼 전국 통합 자격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택, 여객 자동차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등의 발달로 사업구역 내 지리 지식의 중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최근 우리 부에서는 여객법 시행규칙 제52조 운전자격시험 실시 방법 및 시험 과목 등에 따른 지리 과목의 비중을 최근 50% 감축, 당초 20문항에서 10문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를 시대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2월 1일 시행했다고 합니다. 달라진 시험제도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 제한건의 건의처럼 택시 자격증도 버스 화물처럼 전국 통합 자격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빠르면 내년이 되겠고요. 늦어도 후년, 요 정도는 되겠죠. 일단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한 거니까요. 국민청원 5만 명이 돼서 국회에 됐다면은, 그것이 채택이 되었다면은, 이렇게 국토부의 이야기는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거기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법을 개정하면 하고 나서 바로 국토부에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국토부에서 이런 것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국회에서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기정 TV에 하기정님께서, 인터뷰를 했던 이 국회의원 후보들, 만약에 그 후보들 중에 한 분이라도 되셨다면,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한 거였으면은, 이렇게 5만 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회의적이 아닌 호의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인지를 하였으며 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청원 5만 명이 돼서 국회에 됐다면은, 그것이 채택이 되었다면은 이렇게 국토부의 이야기는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거기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법을 개정하면 하고 나서 바로 국토부에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국토부에서 이런 것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국회에서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기정 TV에 하기정님께서 인터뷰를 했던 이 국회의원 후보들, 만약에 그 후보들 중에 한 분이라도 되셨다면,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한 거였으면은 이렇게 5만 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회의적이 아닌 호의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인지를 하였으며 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단일화 통일하는 것은요, 개인 택시, 법인 택시 양쪽에 어떻게든지 해를 입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개인 택시가 해를 입거나 좀 어떤 부당한 이익을 본다거나 부당함을 느낀다거나 법인 택시가 부당함을 느낀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아무런 부당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지역을 옮길 때 그분들에게 개인 택시가 됐던 법인 택시가 됐던 간에 내가 지역을 옮겨서 택시를 할 때 좀 약간 번거로움입니다. 그런 번거로움. 그까이 거 그냥 시험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번거로움, 그것도 하나의 번거로움입니다. 일부러 공부를 하고 그냥 시험 보면 합격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택시 자격시험 문제집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문제 유형을 본다든가, 하여튼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냥 간단한 일입니까? 번거로움입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이 지역에서 택시할 거야, 다른 지역 갈 생각이 없어,
관심이 없어. 뭘 관심이 없겠죠. 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뭐 카카오의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으면 여러분 가만히 계셨을까요? 지금 카카오의 불공정 배차, 글 몰아주기 이걸로부터 지금 몇 년간을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비가맹 택시들은 가맹 택시를 욕하고 가맹 택시는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또 비가맹 택시를 또 욕하고 이런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 택시의 부재를 가지고 법인 택시가 반대를 하고 그걸로 또 서로가 또 이렇게 대립적이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그것이 잠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언제 내가 필요할지 모르는 겁니다. 내 친구, 내 지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건데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조는 못하더라도 반대는 하지 맙시다. 내일이 아니라고 치부하지 말자고요. 결국은 정말로 어떠한 이런 내용 말고 어떠한 다르한 제도가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제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택시에게 필요한 그러한 제도라면 내가 지금 당장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그러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택시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어느 누구에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택시, 법인 택시 할 것 없이 모두 우리 택시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동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